네, 안녕하세요. 상표법 입문 강의 38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2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 전에 꼭 듣고 있는 거죠. 이걸 들으셔야지 나중에 기본 강의 들으실 때 편하게 용어라든지 기본 이론을 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상표권의 효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등록 절차 이후에 상표가 등록된 이후의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표권의 효력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생겨난 효과에 힘이 미치는 범위다.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죠, 힘, 범위. 근데 이제 상표법에서는 이 범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특허나 디자인 보호법을 배우시게 되고 선택이 아니신 분들은 뭐 디자인을 안 들으시겠지만, 자, 특허나 디자인의 경우엔 특허는 어떤 그냥 동일 범위로만 판단을 하고요. 디자인은 동일 유사라는 범위가 있다면 유사 범위까지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가 차이가 없냐면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다시피 권리자가 사용하는 범위, 뭐 특허나 디자인은 실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범위와 그다음에 침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타인이 나의 어떤 권리를 침해했을 때 효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인데 특허나 디자인은 같습니다. 그러나 상표의 경우에는 이게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지문에도 좀 나오는데 권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요거 우리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다시피 요게 이제 동일 범위입니다. 등록받은 범위와 동일한 범위 얘기하는 겁니다. 등록받은 거랑 상표와 상품을 모두 고려해서 동일 범위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벗어나서 사용한다거나, 그렇죠? 아예 비유사한 걸 사용하게 되면 우리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걸로 보아서 불사용 취소 심판 청구를 받아 불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범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도 상표 등록을 받을 때 어떤 걸 정해야 되느냐 그럴 땐 사용하려는 거 그대로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려는 형태로 등록받아라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표권은 다른 사람이 나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할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걸 이제 침해에 대한 효력 범위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동일 범위는 당연히 침해겠죠. 똑같으니까. 그런데 상표권의 경우에는 요 유사 범위까지 상표와 상품 다 따로따로 따져서 유사 범위를 따집니다. 상표만 유사해도 그렇고요. 상품만 유사해도 해당되는데 요 유사 범위까지여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게 돼서 타인이 내 거랑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혼동의 여지가 있다. 우리가 동일 유사 판단을 할 때 혼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죠. 출처 혼동. 그래서 혼동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유사 범위까지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예전에도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유사 범위 판단이 쉬운 건 아닙니다. 상표와 상품 자체의 유사 판단이 재판관마다 어떤 판례 내용마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 사례를 많이 고려하셔야 되고, 시험에서는 이제 어렵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상표권의 효력 범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권리자의 사용 범위와 침해자에 대한 효력 범위가 같지 않다. 상표권의 특징입니다. 자, 효력 범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등록 이후에 상표권도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 재산권이면은 그거를 누가 소유하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소유하느냐, 그런 게 이제 공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건 재산권이니까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 그걸 이전이라고 합니다. 자, 상표권의 공유 보겠습니다. 공유라는 거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데, 공동으로 소유하는 개념은 민법에서 뭐 우리가 이제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민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런 권리를 갖게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취급할 거냐,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나눠지는데, 상표권의 공유는 민법의 공유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하필이면 이게 이제 무체재산권이에요. 상표권이라는 거는 눈에 어떤 실질적인 형태가 있는 것을 아닌 것을 법으로 정해놔서 보호하는 권리다 보니까 합유적 성격이 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조합의 어떤 소유 형태를 얘기하는 것은 전원의 동의 뭐 이런 거에서 엄격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직 안 배우셨다면 이제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공유는 이제 여러 명이 권리를 갖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민법상 공유라면 자유롭게 사용하고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유롭게 자기의 지분을 팔 수 있지만 상표권, 특허권도 마찬가지고 디자인권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제한이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공유적인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합유적인 성격도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민법에서 공유, 합유, 총유를 배우면 합유적 성격이 들어간다. 그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기본 강의 때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표권이나 상표출원. 상표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남에게 넘겨줄 수 있고요. 상표출원도 명의 변경을 한다고 그러죠. 아니면 출원인을 승계한다고 해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표권이나 상표출원이 있을 때 그걸 갑에서 을에게 권리자나 출원인을 명의를 바꾸는 것을 이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전은 양도라는 개념하고도 좀 비슷하지만 양도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양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또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 강의 때 하고요. 상표권이나 상표출원의 이전이 역시 가능하다. 권리자를 또는 출원인을 넘겨서 명의를 바꾸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전 또는 이제 양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뭐 포괄 승계, 합병 이런 것들도 다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설명을 드리게 되고 상표가 어떤 상표냐에 따라서 이전에 대한 특징들이 좀 있고 2차용은 아니지만 1차용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이전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두시고요.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내용이면서도 실무에서는 중요한 건데 2차 시험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이렇게 이론을 쓰는 걸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2012년도 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초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뭐 이게 워낙 상표 등록 이후의 절차에 좀 가깝다 보니까 절차 쪽은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실체적인 내용이라든지 판례 이런 게 주로 나오는데 공유나 이전은 이제 판례가 거의 없습니다. 절차에 가깝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대로 행해지고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죠.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유는 권리자를 여러 명으로서 하나의 권리를 갖는 거 공유, 합유, 총유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상표권이나 상표출원은 이전이 가능하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등록상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효력 범위와 이전, 그 다음에 공유 설명을 드렸고요. 38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39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